편의상 단기 공부법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1단계란 숲을 보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보는 단계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강좌 전체를 온통 머릿속에 담겠다는 생각으로 초집중해서 심화 강의까지 마스터해야 됩니다. 이때는 요약집을 본다든가 문제집을 푸는 등 강의 이외에는 복습도 해서는 안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려도 자꾸 문제 풀면 안 되냐는 둥, 요약집도 강의에 맞춰서 보면 안 되냐는 둥, 꼭 이전에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이 공부를 했던 분들이 이런 것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1단계에서는 강의 보는 것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산에 나무를 심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요약집을 공부하는 시기이고, 이때는 요약집, 즉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되 과목별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1단계를 드나들어도 됩니다. 단 1단계에 있을 때는 절대로 2단계에서 하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2단계로 섣불리 넘어갈 경우에 1단계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단원들은 2단계에서 모두 암기 단원으로 변하고 맙니다. 즉, 이 말은 1단계 학습 완성도에 따라서 2단계의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차 공부를 할 때는 2차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론, 민법, 공법을 한 묶음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이건 2차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1차와 2차 과목이 전혀 별개의 시험을 공부하듯이 구분해서 나눠서 하세요. 1차는 1차끼리만 공부하고 2차는 2차끼리만 공부하란 소리입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공부 순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과목별 공부 순서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숲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1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2단계에서도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총 6과목입니다. 각 과목의 이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거의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순서를 알고 공부하면 A 과목을 공부하면서 익혔던 내용이 B 과목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순서대로만 공부하면 나중에 B 과목을 이해하는데 보다 수월합니다. 이해가 되면 암기는 자동으로 됩니다. 단기 공부법은 이런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 순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론, 민법, 그리고 등기법, 지적법, 공법, 세법, 중개사법 순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는 하루에 최소한 8시간 이상씩 공부가 가능하신 분들만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직장인 분들 하루에 5시간, 6시간 정도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두 번째 순서를 따르셔야 됩니다. 개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민법, 그리고 2차의 경우에는 등기법, 지적법, 세법, 공법, 중개사법 순입니다. 개론을 가장 먼저 공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과목과 별달리 연관되는 단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론을 민법 뒤에 놓아도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1차 과목의 경우 두 과목밖에 없고 강의 보는 방법 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로테이션 식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는 것은 학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차 과목은 순서를 고려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개론은 별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민법부터 설명을 하면, 만약에 B 과목이 2차 과목인 C, D, E, F 과목들의 기초 배경 지식이 되는 과목이라면 당연히 B 과목의 이해도가 가장 충만해진 상태에서 C, D, E, F 나머지 과목들을 연달아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민법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민법을 법과목 중에 첫 번째로 정한 이유는 민법은 나머지 모든 과목의 배경 지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정 단원이 나오지 않더라도 민법에서 쓰는 용어들이 다른 법과목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민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다음 과목으로 등기법을 놓은 이유는 민법을 공부하면서 높아진 이해력을 등기법에 그대로 이어붙이기 위해서입니다. 등기법은 이해 과목에 가깝습니다. 민법 과목이 잘 닦여 있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등기법이 수월해집니다. 등기법은 강의만 모두 이해해도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이해 과목인 만큼 한번 잘 공부해 놓으면 잘 까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공부한 내용이 등기법 공부할 때 꽤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등기법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지적법을 공부합니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등기법과 지적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기법은 이해 과목, 지적법은 암기 과목인데 두 과목이 연결되어 있다니 선뜻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업무 처리 과정상 필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과목은 같이 붙어 있는 만큼 등기법 공부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지적법을 한 번에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등기법은 강의 내용만 제대로 이해해도 8개 정도는 마칠 수 있습니다. 등기법을 공부한 후에 바로 지적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보통 지적법은 10개 정도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법을 공부하는데 공법은 한 과목이 아닌 3개 또는 6개 과목으로 봐야 됩니다. 공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국계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세 번째는 건축법과 주택법,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접근해야 됩니다. 국계법에서 부동산 공법 과목이란 어떤 과목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을 공부하면 도정법이 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두 법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법과 주택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법 또한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고 공부하면 공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흥미로워집니다. 단순히 출제 비중과 난이도만 보고 각계격파를 시도하는 순간 공법은 순수 암기 과목이 되어버립니다. 흔히 공법이 양이 많은 데다 암기 과목이라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다가 되돌아오면 초기화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이건 공법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먹구고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공법은 한번 공부해두면 잘 날아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세법을 공부하는데 세법에서는 취득 시점, 양도 시점 등 시점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등기 시점이 그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기법을 선행학습하는 것은 세법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때문에 공시법을 공부한 후에 공법을 공부해도 좋지만 세법을 먼저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민법과 공시법, 공법을 모두 공부한 후에 세법을 접근하게 되면 용어의 복습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과목들에서 학습한 것이 두루두루 나오는 부분이 바로 세법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민법과 공시법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들은 세법 점수가 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은 가장 마지막입니다. 중개사법은 순수 암기 과목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실무 파트에서 앞서 공부했던 과목들의 일부분이 포함되는데 시험 때 원래 과목에서 출제되지 않고 중개 실무 파트에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른 과목들을 모두 공부한 후에 마지막에 중개사법을 배치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앞에서 공부한 과목의 복습이 됩니다. 그리고 순수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앞머리만 따서 외우는 등 벼락치기용 과목을 공부하듯이 접근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중개사법 공부할 때가 제일 지루하고 힘들었는데요. 다른 과목은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이 거의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암기 과목입니다. 제가 암기에 약한데 중개사법 75점이 나오긴 했지만 시험 칠 때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암기 과목이다, 공포의 과목이다 라고 부르는 공법은 오히려 이해 과목이라 생각하면서 공부했고 시험 때는 진짜 순식간에 풀었습니다. 중개사법은 대부분은 75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25에는 공법 난이도가 역대 한두 손가락이 꼽힐 만큼 지역적인 곳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2차 합격자 비율은 평년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중개사법이 굉장히 쉽게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법 90점이면 다른 2차 과목들을 45점씩만 받아도 합격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런 전략 과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합격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 과목을 다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까지 날짜가 많이 남은 분들은 다른 과목들에 두루두루 시간을 투입하시고 공부 기간이 부족한 분들은 꼭 중개사법은 80점, 90점 맞는다 생각하고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실무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개사법은 60점을 목표로 공부 시간을 최소한으로 배분하고 그렇게 아끼게 된 시간을 다른 2차 과목 공부에 분배하는 전략을 취했는데 돌이켜보면 굳이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